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자 닷새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터미널은 오가는 승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고 도심 인근 유원지는 연휴 마지막 날을 차분하게 마무리하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 길로 몰렸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고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터미널이 북적입니다. 저마다 양손 가득 고향의 정이 담긴 커다란 꾸러미를 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줄줄이 버스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잘 보냈고 너무 좋았고 또 내일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 인근 유원지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가벼운 차림의 등산객들은 모처럼 자연을 벗삼아 연휴 기간 쌓였던 피로를 풀어봅니다. 넓은 잔디밭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차지했습니다. 자리를 깔고 한가롭게 여유를 부리거나 아이들과 신나는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하고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추석 마지막이니까 밖에 나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뛰어놀 수 있는. 농촌 들녘에선 연휴로 미뤄뒀던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호미로 땅을 긁어내자 씨알 굵은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나옵니다. 애지중지 길러온 농부는 넉 달 만에 값진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참 즐겁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헤어졌던 가족들과 따스한 이야기꽃을 피웠던 도민들은 저마다 즐거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얼마 전 청주시가 일몰제로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번에는 음성군에서 30년 가까이 도로 예정부지로 묵혀있다 풀린 땅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선 일몰제로 인한 갈등은 처음인데요. 이윤영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음성군 신천리 음성경찰서 인근 도로입니다. 지난 93년부터 도로로 계획됐던 땅 입구에 난데없이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30년 가까이 도시계획 도로로 묶여 있다가 지난 7월 일몰제로 해제되면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손해나고. 저 앞도로 뚫을 때 이것도 뚫으면 좋은데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 없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초 폭 10m, 길이 240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지만 일몰제로 모든 게 백지화된 겁니다. 네, 이처럼 도로 입구가 건물로 막히면서 지난 10여 년간 도로가 개설될 걸로 기대했던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그 아파트 주민들이니까 다 군청을 찾아가셨어요. 여기 길이 났어야 되는데 왜 길이 안 나고 건물을 짓느냐. 그분들도 몰랐었던 거죠. 일몰제란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에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다 전면 해제된 도로나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은 모두 129곳. 오는 2023년이면 또다시 227곳이 일몰제로 도시계획 시설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추진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영원히 묶을 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묶는다고 하면 법의 취지랑은 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일몰제로 인한 갈등은 전국의 지자체마다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세관고등학교 야구부가 올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선수와 코치진이 뭉쳐 새 기록을 쓰고 있는 세관고 야구부가 이번엔 역대 가장 많은 5명의 선수가 프로야구에 진출하는 쾌거까지 이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룡기 4강과 협회장기 준우승, 주말리그 4연패. 세관고등학교 야구부가 올해 거둔 눈부신 성적표입니다. 팀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또 다른 낭보로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다인 5명이 프로 진출이란 꿈을 이뤘습니다.
서울고와 광주 동성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프로 선수를 배출한 겁니다. SK에 지명된 고명준 선수는 간결하고 힘 있는 스윙과 타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리그와 전국 대회를 통해 에이스로 부상한 조병현 투수도 SK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믿고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 코치님들도 잘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송구와 빠른 도루 능력을 갖춘 이영빈 선수는 LG로부터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신인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딱 신인이만큼 패기 있는 모습과 그리고 관중들이나 팬분들께 그리고 코치님들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졸업생인 권동진, 정현재 선수는 각각 KT와 키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수한테는 많은 얘기를 해주고 또 많은 얘기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적과 역대 최다 프로야구 진출을 이뤄낸 세광고 야구부는 프로사관학교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용담댐 기승방류로 큰 수해가 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 없이 수재민들만 고통받고 있는데요.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용담댐의 기습방류로 하류 지역 피해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댐 수위 조절을 잘못한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고향 마을의 아픔을 생생히 목격한 옥천 동이초등학교 학생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용담댐 방류 때문에 더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 회의에서 친구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의견에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다양한 구호 물품 등 150만 원어치를 마련했습니다. 친구들이 모금을 하자고 해서 좋았고 꼭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들의 정성은 수해 주민들에게 뜻밖의 추석 선물이 됐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저희 애들은 좀 밝아서 그냥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이웃들과 친구들의 피해에 발벗고 나선 학생들. 고사리 손들이 보내온 힘찬 응원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수해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는 숫자가 크게 줄면서 앞으로 더 먹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길러내는 양식이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경남 통영에서 수정란 생산에 성공해 이 양식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KNN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어를 던지자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참다랑어. 번개만 쳐도 놀라서 죽을 만큼 약하던 새끼가 이제 170kg까지 컸습니다. 7년 전 41마리를 잡아와 육상양식장에서 길렀지만 대부분이 죽고 7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동안 자연 번식을 기다렸지만 올해는 호르몬 칩을 쏴 수정을 시도했습니다. 그 실패 확률로 높고요. 소름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1%의 가능성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호르몬 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지난 8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수정란 12만 알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호주,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수정란은 이틀이면 부화돼 현재 2.5mm 정도의 새끼 상태로 크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수정란 가운데 4만 알은 이미 제주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옮겨져 부화 등 실험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이곳 통영에서 역시 육상 양식을 위해 키워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면서 어획량이 제한된 참다랑어. 하지만 소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국내 참다랑어 양식 성공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인 셈입니다. 지금 한 20일 정도 후에는 부화 후 25년이 되면 체어가 됩니다. 해서 1년 정도 키우면 3kg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육상 수준에서 3kg까지 키워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도 역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발전되어서 우리 참다랑어가 우리 양식 산업에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믿음 반, 의구심 반으로 시작한 경남의 참다랑어 양식이 이번 수정란 생산으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에 대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아름답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면을 통해 지난달 26일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이 일정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정 의원을 기다렸다며 마치 수사를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철거 관련 토론회가 14일 열립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이날 대학 교수와 법조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패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상철거 여론 수렴을 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도의회는 토론회 뒤 간담회를 열어 동상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도민 여론조사 시행 여부와 조례 심사 계획을 정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청주 생명중학교와 도내 첫 고교과정 공립대안학교인 진천 은여울고등학교를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주 생명중학교는 18학급 390명, 진천 은여울고등학교는 3학급 45명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7,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경감을 추진합니다. 도는 피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택 385건, 건축물 69건 등 445건에 1,000만 원 정도며 7월과 9월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청주 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오는 12일부터 감축운행에 들어갑니다. 청주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는 177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하루 2,482회에서 993회로 40% 줄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이들 업체의 하루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줄었으며 월 평균 2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내일부터 산하 13개 도서관의 열람석을 50%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도서 대출과 반납 회원증 발급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도서관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시행한 혐의로 영동 지역 모 농협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거짓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 B씨와 대출을 받은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감정가가 부풀려진 상가나 대지 등을 담보로 농협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허위 감정에 속아 대출을 실행했다며 공모 여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일부 고지대와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